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의미는 뭔가 사건에 연루가 되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피해자 신분이실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탁이라는 게 하는 경우가 좀 한정적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범죄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가해자가 생각하는 피해 회복의 방안으로서 공탁을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피해자가 있는 범죄들이 있죠. 상해나 폭행 이런 거 당연히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성범죄에서도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고 보이스피싱에 또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수사기관을 거쳐가지고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 결국은 앞두고 있는 게 판결이잖아요. 최종적으로 형량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형량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유죄도 다 다퉈보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더 다투거나 이러면은 뭔가 처벌이 세질 것 같아. 아니면 인정을 해오고 있었는데 양형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낮은 형을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합의. 그래서 제가 박 변호사님이 이렇게 때렸다라고 했을 때 그때 미안하다.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절대 합의할 생각 없고요. 돈도 전혀 필요 없고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연락 못하지. 우리가 사건할 때 피해자랑도 합의 많이 시도하잖아요. 이렇게 완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합의를 시도를 할 때 이렇게 합의의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하면 결국 우리가 합의를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계속 연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을 열을 그렇지. 오히려 이상하게 될 수 있어. 이게 이 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하면 변호인도 경찰 신고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공탁이에요. 공탁. 공탁을 할 때는 예전에는 이 공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치, 정보를 모르니까. 네, 지금은 근데 일방적인 공탁이 일단은 가능해졌거든요. 가능해졌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탁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좀 제3범죄에 한정해서 네, 일방적인 공탁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도 재판부에서 피해 회복을 해주셨군요 이러면서 그거를 판결문의 양형 요소 유리한 양형 자료로서 하나의 설치를 해줘요.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3범죄라든지 아니면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피해가 중한 사건들 대표적인 게 아마 성범죄일 것 같아요.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정말로 명시적으로 내가 이런 공탁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재판부에서도 이 공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일방적인 공탁을 하면 직접 말을 해요. 뭐 피해자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피해자가 어쨌든 공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받고 하는 아닌 일방적인 공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효과를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판결문을 쓰기 전에 이 재판 진행 중에도 이렇게 언지를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봤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거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탁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공탁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합의에 준하는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성범죄에 있어서는 공탁을 계획을 하시는 경우에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심에서 공탁을 했다가 합의가 안 됐고 그래서 이 형량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2심에 가서는 사죄를 드리고 공탁금을 제외하고 일부 추가로 합의금을 받겠다라고 해서 합의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예 일방적인 공탁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제3범죄 이외에 성범죄 같은 중한 범죄에 있어서 공탁을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의에 준하는 피해 회복의 효과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결국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고 결국 합의에 비슷한 상황이 돼야 공탁이 효력도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공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공탁 얼마 정도 하는 게 맞냐? 얼마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지. 근데 그래도 공탁 금액이 판사가 봤을 때 너무 낮으면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내용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정도 금액이었겠다 싶을 정도는 내야겠죠? 이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공탁을 할 때 금액이 정해진 건 사실 없어요. 그냥 공탁도 내 의사니까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1000만 원의 제3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100만 원만 공탁을 한다?
그건 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40% 넘게 더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한 40%는 넘어야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공탁의 금액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랑 상의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워낙 다르고 저도 생각하는 게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나 이런 피해는 재산적으로 이게 손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통상적으로 공탁을 원한다면 의뢰인이 그러면은 일반적인 합의금보다는 더 하셔라. 저는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그나마 판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배상해 주려고 노력을 했네. 이 정도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게 기준은 없어요. 진짜 공탁금이라는 게. 예. 기준도 없고 사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액을 정하는 것도 참 애매한데 그 말을 전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래도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액수가 좀 이게 바운더리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또한 변호사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요 정도 바운더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정도 이상을 상의하는 정도로 하셔야만 중범죄에서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범죄의 성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범위로 공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해드린 그런 효과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